안녕하세요. 마이스토네이츠입니다. 현재 시각은 2022년 11월 8일 화요일 오후 5시 10분입니다. 시장이 전체적으로 굉장히 상승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특히 한국 시장은 더 그렇고요. 이에 비해서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다시 전 저점을 테스트하려고 그 아래까지 굉장히 내려간 상태입니다. 전체적으로 시장이 전반적으로 다 조금씩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뉴스거리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특히 중간선거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 이런 것들로 또 이야기가 회자되고 있어요. 하지만 저는 이런 얘기 여전히 크게 비중을 두고 있지도 않고 여러분에게 이렇게 보셔라, 저렇게 보셔라, 이런 것들이 어떻게 영향을 미칠 거다, 그런 얘기 드리지 않습니다. 저희가 계속 보고 있는 건 어디까지나 학습의 기초에서 데이터 기준으로 어떤 식으로 데이터를 보고 무엇을 보고 거기서 어떻게 해석할 거냐, 그거 말고는 다른 얘기를 드리지도 않았습니다. 한국 시장도 말씀드리겠지만 9월달 말이었죠. 9월 말부터 이게 3-3파의 4파이든 전체 시장에서의 4파이든 4파 조정이 277 전후로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이 4파라고 하는 것이 규모에 따라 다를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게 감정적인 심리적인 변동이 있을 수 있다. 마음이 굉장히 혼란스러우실 수 있다. 그래서 주의하셔라. 그런 얘기를 벌써 한 달 전부터 드렸었습니다. 물론 제가 모든 걸 다 아는 건 아닙니다. 데이터를 보고 그런 식으로 가능할 것 같으니 주의하자라는 정도죠. 그래서 여러분도 배우셨던 내용을 기준으로 심리적으로 흔들리지 마시고 변경되는 상황을 보시고 거기에 맞는 옵션들을 지속적으로 변경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변경하고 옵션을 새롭게 맞춰서 보는 것 역시도 저희가 교육 영상에서 전부 다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제가 말씀드리지만 1분기, 2분기 어느 내용이든지 여러분이 교육 영상을 꾸준히 시청하면서 시황 분석에서 말씀드리고 있는 내용들과 맞춰서 여러분도 나름대로의 해석 방식을 꼭 반드시 확인해 보시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언제나처럼 가장 중요한 장단기 금리차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단기 금리차는 예상했던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지금 4파가 완료되고 마지막 이쪽이 5파인 것 같다. 하지만 5파 모습이 굉장히 이상하다. 이유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아래 꼬리가 굉장히 많이 달렸어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다시 올라가려고 하는 신호죠. 기존 예상이 맞았다면 여기서는 1파, 2파, 3파, 4파, 5파에서 기존 저점까지 뚫고 내려가는 거죠. 그 예상폭을 제가 대략 0.6 정도, 이 정도로 예상을 했었는데요. 현재 기준으로 보자면 그 언저리를 현저히 넘어서서 여기서 지금 다시 돌리려고 하고 있어요. 여기가 정확하게 수치가 0.-0.56 정도 되겠네요. 0.6 정도니까 근처인 것 같긴 한데 여기서 아래 꼬리를 길게 만들었던 것은 2년물 금리가 요동을 쳤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파 형상으로 보자면 1파, 2파, 3파, 4파, 5파 여기서 4파를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고요. 혹여나 이 파형 형태 여기서 보이는 보조지표 때문에 1파, 2파, 3파, 4파, 5파라고 해도 크게 상관없습니다. 아래 꼬리를 달고 올라왔던 부분이 현재로서는 1시간 봉에서 정확하게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2년물이 굉장히 높게 뛰었기 때문에 이런 비정상적인 모습을 보였다. 그래서 이 부분을 만약에 해석을 하지 않는다면 여전히 1파, 2파, 3파, 4파, 5파 해서 올라갔다 다시 내려올 수 있는 상황이 돼야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현재 봉이 조금씩 작아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가 4파일 가능성 또는 이런 식으로 4파가 진행되고 있을 가능성 여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만약에 여기가 5파가 맞다고 하면 여기가 어떤 식의 파형이 나오든지 간에 조금 더 떨어지든 아니든 5파가 완료된 이후에는 다시 올라갈 것이다. 그 말은 10년물 금리의 상승폭이 2년물 상승폭보다 훨씬 높다. 이렇게 지금 될 수 있다라는 걸 얘기해 주는 거겠죠. 그래서 현재로서 봤을 때는 이렇게 장단기 스프레드가 양영역권으로 올라가고 이렇게 플러스권을 넘어가면 그때부터 시장이 전체적으로 크게 좋지 않을 수 있다. 항상 이런 식으로 올라갈 때 그때마다 시장이 정말 안 좋게 무너졌었어요. 그래서 현재 기준으로 보면 여기가 5파가 완료되는지 여부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렇게 멀지 않은 시점에 이런 식으로 돌아서 플러스 양영역권으로 들어갈 건 자명하다. 얼마 남지 않았다.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일단 여기 상황에서 올라갈 거다. 조금 더 떨어지더라도 올라갈 수 있을 거다 라고 봤기 때문에 주봉 기준으로 보더라도 올라갈 겁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시그널이 조금 이상하긴 해요. 스토캐스틱이 이렇게 올라갔다가 시그널을 합쳤고 다시 올라갈 수 있을지 여부를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여기 중간에 있기 때문이죠. RSI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과매도권 직전까지 다다랐다가 지금 올라가려고 하는 시그널을 보이고는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봤던 파형 형태가 돌아서 어쨌든 올라갈 것이다 라고 봤기 때문에 여기서도 올라간다고 해석하면 월봉 기준으로도 이제 드디어 올라가는 겁니다. 여기 RSI 스토캐스틱을 보시게 되면요. 스토캐스틱은 이미 과매도권에 든 지 오래됐어요. 4파 이렇게 내려온 이후부터는 여기서부터는 지속적인 과매도권이고요. RSI도 충분히 이미 과매도권에 들었습니다. 과매도권에 RSI가 들었다. 그러면 이제 상승을 해야 될 거예요. 여기서도 보시는 것처럼 상승을 하고 있죠. 여기서도 전체적으로 과매도권에 들었다가 올라갔습니다. 올라가면서 문제가 항상 생겼어요. 여기서부터 돌아가면서 어떤 문제가 어떻게 터질지 모릅니다. 지속적으로 보고 있는 약한 고리부터 어떤 문제들이 지금 터지는 것이 보이고 있죠.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언급드렸던 몇 개국에 대한 문제들이 먼저 터지고 있어요. 이것이 지역사회가 될 수도 있고 또는 개인의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국가 단위로 말씀드렸고 같은 국가 내라고 하더라도 약한 고리에 해당되는 사람, 지역, 기업들은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을 할 거예요. 장단기 금리가 이렇게 올라간단 말은 10년물의 상승폭이 훨씬 크다. 인플레이션, 스태그플레이션 영향이 더 지속적으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크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미국 기준이기 때문에 다른 약한 고리들,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은 여전히 그 전에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런 것 때문에 이미 여기서부터 한국을 포함해서 정확히는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이 다 문제가 되고 있죠. 이미 여기서부터 다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국도 얼마 전에 깜짝 QE도 했었고 미국 역시도 재무부에서 어떤 식으로든 바이백을 하겠다. 채권을 바이백하려고 한다. 라고 하는 성명까지 냈습니다. 이미 이렇게 내려오고 장단기 역전이 심화되는 시점부터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나라들도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 다른 더 약한 고리들은 이미 더 문제가 되었겠죠. 되도록이면 문제를 터뜨리지 않고자 이런저런한 방법들을 많이 쓰고 있지만 그게 얼마나 더 지속될 수 있겠느냐 그것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굉장히 조마조마한 상태다. 그렇게 이해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페드와치툴에서 자료를 한 번 더 보시도록 하시죠. 페드와치툴에서 볼 수 있는 다음 FOMC는 36일 후입니다. 약 한 달 조금 더 넘은 시점이죠. 정확한 날짜는 밑에 있습니다. 12월 14일이고요. 현재 금일 시점으로 봤을 때는 12월 14일에는 50bp 인상이 50% 확률이고요. 그 이후에 50포인트, 또 25포인트 이런 식으로 1.25%, 125bp를 더 올린다. 일단 금리 상단이 확실하게 더 올라간 건 맞고요. 그리고 그 윗단이라고 할 수 있는 525에서 550도 거의 30% 확률로 굉장히 높습니다. 특이한 상황은 뒤로 갈수록 이런 식으로 30% 확률이 좀 더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 중순쯤 되면 525에서 550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만만치 않게 높다. 충분히 금리 상단이 더 뾰족해지거나 더 이렇게 급격하게 올라갈 수 있는 확률 아직까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보이는 페드와치툴에서 보는 것이 2년물 단기금리의 영향에 굉장히 크게 미칠 수 있어요. 10년물 같은 경우는 더 미래니까 여기서 나오는 이런 지표들이 2년물, 미국 국채 2년물 금리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미국 2년물이 4.7% 정도이지만 아직까지 이 기준으로 보더라도 25bp 또는 그 이상이 더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있다. 2년물도 여전히 더 올라갈 수 있어요. 2년물이 더 올라가는데 앞서 보셨던 것처럼 양의 영역으로 올라간다는 말 자체가 10년물 금리 상승이 더 클 수 있다. 여기서 10년물 금리 상승이 더 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인상폭이 더 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말씀드린 것처럼 인플레이션, 스태그플레이션 영향이 엄청나게 크게 나올 수 있다. 제롬 파월이 지속적으로 얘기하잖아요. 꿈 깨라. 응 아니야 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금리 상단이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시장은 그렇게 움직이지 않고 오히려 4파 또는 3-3파의 4파라고 해서 시장이 반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에 대해서는 짧게 말씀드렸어요. 파생 시장을 위해서 시장이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다. 물론 이 역시도 심리적으로, 지표적으로 해석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장단기 금리 차는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코스피 200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200 같은 경우는 제가 9월달쯤 9월 28일 아마 시황 분석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277 전후로 여기서부터 반등을 해볼 수 있는데 그게 전체 시황의 3-3파의 4파이거나 전체 파형의 4파가 조정 파동으로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얼마나 올라가느냐, 여기서 나오는 규모와 그 뒤쪽에 나오는 파형에 따라서 이 두 개 중에 하나를
확인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러면서 저희가 말씀드렸던 게 여기 있는 첫 번째 갭 293 전후에 있는 이 갭이죠. 293에서 297 사이에 있는 이 갭을 첫 번째로 메울 수 있을 것 같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힘이 굉장히 강할까? 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왜냐? 이때 기준으로 말씀드릴 때는 금리가 굉장히 상단이 높아져서 아래로 더 내려올 가능성이 훨씬 높았던 거죠. 사람의 심리라는 게 그렇던 거예요. 그런데 페드가 얘기했던 내용, 그리고 제롬 파월이 얘기했던 게 나는 폴 볼커 의장을 따라가겠다. 인플레이션 파이터가 되겠다라는 의지를 굉장히 강력하게 보였고요. 금리 상단을 예측할 수 없다라는 얘기까지도 했었어요. 그러면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갭을 갈수록 더 크게 만들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꺾이면서 만들었던 게 이 구간이었어요. 그러면서 여기를 뚫고 내려오면서 얘기했던 게 이 위에 있는 녹색의 상단, 즉 30년 정도의 장기 상승 추세대의 하단을 반드시 한번 테스트해 볼 겁니다 라고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여기가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중요한 구간을 이렇게 갭을 뚫었기 때문에 테스트할 겁니다. 테스트할 거라고 꼭 말씀드렸고 그 시작점이 대략 277 전후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 뚫고 내려오면서 한 번 테스트하고 다시 올라오면서 한 번 더, 그리고 한 번 더, 이런 식으로 몇 번을 테스트했지만 힘이 없었기 때문에 떨어졌죠. 그리고 여기서 또 갭으로 떨어졌어요. 그러다가 여기서 한 8번 정도 테스트를 하고 난 다음에 다시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어떤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느냐? 심리적으로 보자는 거예요, 우선. 여기서 나왔던 내용들을 뒤집는 내용들이 조금씩 나왔었죠. 연준 부의장이라든지 연준 금리 결정의 의사권자들이 금리 상단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상단을 좀 조절하거나 인상폭에 대해서 조정할 수 있다라는 얘기들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여기서 만들었던 심리적 갭을 어떻게 했느냐? 하나씩 메워서 나갔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이렇게 8번이나 테스트한 곳을 결국엔 뚫었어요. 그게 언제였냐면 이쯤이었던 것 같네요. 그래서 주요 지지 저항 구간이라 할 수 있는 이 녹색 영역, 30년 상승 추세대의 하단 부분을 뚫고 올라가서 한 번 더 지지받고 다시 올라갔어요. 그리고 이렇게 하락은 했지만 이때가 미국이 급락한 시점이었죠. 페드가 금리 인상 발표를 한 날이었어요. 그렇게 급락을 하고 다시 올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기가 지지 저항 구간으로서 확실한 역할을 했어요. 즉 여기 293에서 297 구간이 정확하게 이제는 갭을 메우고 탄탄한 영역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어떻죠? 지지를 하고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올라갈 거냐? 제가 카카오톡 상에서 말씀드릴 때는 상단에 있는 갭을 하나씩 더 확인해 볼 수 있다. 그리고 상단 영역이 306 또는 310 정도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씀드렸고 오늘 이 두 부분을 다 확인했습니다. 어제 오늘이죠. 다 확인했고 이제 남은 구간은 여기 하나밖에 안 남았어요. 314 정도의 영역인데요. 여기가 좀 다른 영역과는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 314라고 하는 영역은 기존에 꺾이기 전에 시장이 이런 식으로 하락 각도를 점점점 키워가기 이전에 갭을 만들면서 테스트했던 구간이에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갭을 처음 만들고 채우고 갭을 만들고 채우고 갭을 만들고 채웠는데 여기서부터는 갭을 만들어도 채우지 못했습니다. 갭을 만든 이후에 채우지 못하고 여기서 또 떨어졌죠. 그리고 여기서도 갭을 만들지 못하고 또 떨어졌어요. 갭을 만들면서 떨어지기 시작한 충격을 받기 시작한 시점이 여기와 여기인데 그 마지막에 있는 갭이 314입니다. 즉, 그 전까지 영역을 봤을 때는 심리적으로 떨어질 수는 있지만 점검을 하고 내려갔단 말이에요. 여기서 매수세가 있느냐를 한 번씩 확인해보고 내려갔는데 여기 있는 두 가지 영역은 테스트를 해보지 못하고 급락을 했습니다. 급락을 했다가 반등을 했지만 여기를 채우지 못했어요. 그래서 여기 제가 색깔 두 가지를 남겨뒀죠. 정확히 세 가지입니다. 여기 세 군데는 이렇게 떨어지는 와중에 갭을 채우지 못했고요. 갭을 채우지 못한 여러 영역들이 더 있었습니다. 여기서부터 갭을 채우지 못한 영역이 수없이 있었는데 그 아래쪽에 있던 영역들은 모두 다 확인했어요. 급락했던 구간입니다. 급락. 어떻게 급락이라고 볼 수 있냐? 이렇게 고점을 연결해보면 여기서 여기까지 보이는 각도가 여기서부터는 급격하게 떨어지는 게 보이시죠? 여기서는 심리적인 충격을 엄청나게 받았기 때문에 다시 회복해 볼 수 있다인데 여기서부터는 급락하기 직전이잖아요. 급락하기 직전에 심리가 더 꽁꽁 얼어붙기 전에 테스트를 하지 못한 구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의 매수하려고 한 의지가 그렇게 없었던 구간이에요. 여기서는 오히려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매도세가 더 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보는 겁니다. 방금 길게 설명드렸던 내용을 요약을 하자면 그런 거예요. 갭을 만들고 여기서는 떨어졌다면
이 두 영역에서는 갭을 만들지 못하고 떨어졌다. 즉 매수세가 없다. 이미 살려고 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급락을 하고 다시 한번 채우려고 하는 시도에서 그 매수세가 없었기 때문에 급격하게 떨어진 거예요. 여기가 그런 영역이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심리적으로 갭을 하나씩 다 메웠던 상황이고요. 가장 마지막에 생겼던 294에서 297 사이의 영역이 이미 확인이 되었고 그 윗선까지 얼마나 올라갈 수 있을지를 테스트하고 있다. 여기에 있는 세 가지 컬러, 주황색, 녹색, 보라색, 여기 세 군데 중에서 이미 지금 두 군데를 거의 다 테스트했어요. 여기 있는 314 영역이 거의 마지노선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러면 더 이상 올라갈 수 있을까 없을까를 봐야 되겠죠. 그리고 보려고 하면 현재 여기 있는 파형 형태를 해석을 해봐야 될 겁니다. 제가 이런 식으로 올라갈 수 있다. 그리고 그 첫 상단이 여기 이 구간이라고 말씀드렸고 지금 거기를 차례차례 뚫고 파형을 만들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3파이든 5파이든 상관없다고 했죠. 그리고 여기가 지금 이런 식으로 3파일 가능성,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5파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파형 해석을 제가 나름대로 해봤는데 여기에 보이는 이 파형이 조금 이상하다고 했고 그렇기 때문에 뒤쪽에 있는 영역을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연장일 수 있겠다. 굉장한 연장이 될 수 있겠다. 그리고 연장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여기 10월 13일 전후로 해서 선물 옵션 영향이 반영이 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그 영향으로 인해서 굉장히 올리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파형을 해석해보자면 1파, 2파 이후에 굉장히 큰 파형이 하나 나오고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상승했어요. 그래서 파 형태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 1파, 2파 이후에 여기서부터 3파가 연장이다. 즉 1파, 2파 이후에 3파, 4파, 5파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가 3파가 끝났는데 3파가 절단 형태가 조금 나왔을 것 같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 페드가 발표를 했죠. 그러면서 여기서 거의 2%대 하락을 보이고 그 이후에 다시 상승을 했어요. 여기서 보이는 형태가 실질적으로 조금 절단 형태로 나왔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여기에 보이는 2%대 하락을 어느 정도 꾸역꾸역 채우려고 하다가 다시 좀 하락을 했기 때문에 절단 형태로 완료됐을 가능성이 있고요. 또는 그렇지 않더라도 여기서 보였던 갭으로 인해서 파형 해석이 좀 제대로 안 되었을 가능성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자면 1파, 2파 이후에 여기까지 3파, 4파 이후에 끝에 마지막 5파가 아닐까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또 다른 근거가 이런 식으로 파형 해석이 아닌 추세선을 그려볼 수도 있어요. 하나, 둘, 셋 이렇게 계속 올라가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연장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승 추세대가 여러 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첫 번째 걸 제외하더라도 하나, 둘, 세 개 점점점 이렇게 올라가는 게 보이시죠? 올라가고 추세대가 3개 정도 그려졌기 때문에 마지막 형태에 따라서 이게 5파가 되었거나 혹은 314 정도를 한 번 더 테스트해 보면서 5파를 완성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봤을 때는 말입니다. 306을 뚫고 올라갔기 때문에 여기서 파형 해석이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냐? 잠정적으로 보자면 1파, 2파 이후에 여기서 옵션이 두 가지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3파가 지속적으로 연장이 되든지 아니면 3-3파가 연장이 되든지 자 그러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지금은 306을 뚫고 올라갔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물론 월봉이 아직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확정적인 건 아니에요. 월봉이 종료된 이후에 해석을 완전히 해볼 수 있을 건데 1파, 2파 이후에 3파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끝났을 수 있을 가능성이 좀 높아졌다는 겁니다. 왜냐? 여기서 만약에 3-3파가 연장이 된다고 생각했다면 주봉 기준으로 봤을 때 3-1, 2, 3-3에 1, 2, 3, 4, 5가 돼야 되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1파가 4파에게 침범을 당했어요. 주봉 기준으로도 그렇죠. 이번 주에 여기를 306을 하회하면 상관없겠지만 사회하지 않고 여기서 계속 머물다가 다음 주 중에 떨어진다고 하면 이미 3-3파가 연장되는 옵션은 여기서 제외되는 겁니다. 왜? 여기서 3-3파의 1파가 3-3의 1파가 3-3의 4파로 예상되는 구간에 침범을 당했기 때문이에요. 주봉 기준으로. 하지만 월봉 기준으로는 아직까지 괜찮죠. 그래서 좀 더 지켜봐야 된다. 월물이 끝날 때까지 지켜봐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현재까지 이 상황이 314까지 테스트를 해서 이번 주 옵션 만기까지 지속적으로 연장이 돼서 이 부분을 지킨다고 하면 확실히 여기서는 주봉 기준으로 보자면 그냥 3파가 완료되고 이게 전체적으로 시장 상황을 봤을 땐 4파였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즉 1파, 2파, 3파, 4파, 5파
그래서 마지막 오파만 남은 거예요. 이렇게 따지면요. 하지만 월봉 기준으로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고 했고, 여기서도 지금 어떤 식으로 지금 시그널이 펼쳐질지 알 수가 없어요. 이런 식으로 좀 길게 올라왔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 봐야 되겠죠. 하지만 314 정도 전후가 아마 최선이지 않을까 싶어요. 이미 파행 형태를 많이 훼손했기 때문에. 이번 주에 옵션이 만길이죠. 옵션 만길이다 보니까 이번 주 중 전후로 해서 어느 정도 화형을 좀 그릴 것 같아요. 물론 314가 오버슈팅 구간으로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1시간 본 기준으로 보면 이 형태가 좀 크죠. 최대 318까지 올라와 있어요. 318까지 돼 있기 때문에 6포인트, 대략 2%더 올라갈 수도 있는 구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얼마나 더 올라갈지는 시장의 판단에 맡겨야 되는 겁니다. 더 이상 얼마나 올라갈지를 알 수가 없다.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여기에 있는 두 개의 갭 같은 경우는 아래쪽 의 갭과 좀 다르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다르게 봐야 되겠죠. 게다가 이 갭이 좀 큽니다. 크고 오늘도 몇 번 테스트를 하다가 과매수권에 들었기 때문에 조금 올라가는 게 힘들지 않을까 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모를 일입니다. 현재 제가 봤을 때는 이쯤에서 280 후반에서 293 초반에서 인버스를 굉장히 많이 잡았을 것 같아요. 이렇게 꺾어지는 걸 보고 반등을 하면서 다시 꺾일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을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인버스 잡으신 분이 꽤 될 거예요. 그걸 털려고 하면 여기서 306을 무조건 뚫고 올라갔어야 되기 때문에 이만큼이 지금 손절할 수 있는 마지막선이라고 보는 거죠. 여기서는 마이너스가 거의 없다가 이 순을 넘어가는 순간 최소 3에서 4% 이상의 손실이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까지 더 올라간다면 더 커지겠죠. 6에서 10%까지도 충분히 손실이 나기 때문에 인버스를 털려고 하면 충분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좀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다음 보실 것은 나스닥입니다. 나스닥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시황이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여기서 이런 식으로 3파 조정 이후에 5파로 하락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를 말씀드렸고, 여기가 1파라면 이게 2파가 될 수 있겠죠. 혹은 1파, 2파 이후에 여기서부터 쭉 하락을 시키고 있는 수도 있어요. 즉 1파, 2파 이후에 3파, 4파, 5파 해서 여기가 4파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1, 2, 3, 4, 5 형태로 해서 지난 저점이라고 할 수 있는 대략 1481 정도를 뚫고 내려가는지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가 지금 파행 형태가 여기서부터 좀 이상하죠. 미국도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선물 옵션 영향이 좀 더 크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3파가 진행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스토캐스틱 RSI가 거의 과매수권에 들었고 RSI가 옆으로 눕고 있죠. 그러면 더 이상 올라갈 힘이 없다면 여기도 사실 올라간 게 앞전에 만들었던 이 갭을 메우려고 하는 시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근처까지 올라갔다가 힘을 한번 더 받고 올라간 것 같은데요. 3파 형태로 보여요. 여기서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일본 기준으로 보자면요. 일본 기준으로 보면 이게 끝났거든요. 끝났기 때문에 여기서 시그널을 교차시키고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면 여기서 꺾이는 겁니다. 그래서 1파, 2파 이후에 3, 4, 5 이렇게 해서 전 저점을 뚫고 내려가야지 여기가 5파가 되는 거예요. 5파. 5파로 끝나겠죠. 물론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미국 시장도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1파, 2파, 3파, 4파, 5파로 해서 여기가 마지막 5파일 수 있어요. 마지막 5파죠. 그래서 1파, 2파 이후에 여기가 연장이다. 그래서 1, 2, 3, 4, 5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1, 2, 3, 4, 5 이렇게 해서 끝날 수 있습니다. 5파를 끝내고 나면요. 3파 반등이죠. 그리고 다시 5파입니다. 5, 3, 5 이렇게 내려갈 수 있는 겁니다. 아직까지 이런 가능성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여기까지 내려온 상황을 봐야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은 만약에 지금 보는 게 맞다면 여기가 5파로 내려오고 있다. 1, 2, 3, 4, 5 그러면 내려갈 것이다. 그리고 주봉 기준으로는요. 주봉 기준으로도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고 꺾이겠죠. 여기에 스토캐스틱이 과매도권에 들었다가 하단에 잠시 걸쳤다가 떨어지는 거죠. 여기서도 떨어진다. 그러면 월봉 기준으로도 떨어지는 겁니다. 월봉 기준으로도 더 이상 돌리지 못하고 떨어지고 여기서도 떨어지면요. 과매도권이 들겠죠. 그러면 여기가 5파이기 때문에 끝까지 내려와서 다시 반등해 보려고 하는 어떤 시도를 보이느냐에 따라서 파양 해석이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기존까지 봤을 때는 어땠습니까? 앞서 설명들 기준으로 보자면 1, 2, 3, 4, 5 가능하다고 말씀드렸고요. 혹은 1, 2 이후에 여기서 3파가 연장될 수도 있다. 3-1, 2, 3-3인데 여기서 3-3이 1, 2, 3, 4, 5 여기서 추가적으로 연장으로 계속적으로 내려간다면 이 형태의 해석이 맞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과매도권이 이미 들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충분하다. 그 역시도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또 가능하다고 보느냐면 장단기 금리차라든지 금리 상승폭이 아직까지 마이너스에 있기 때문에
플러스 영역으로 간다고 하면 미국 시장도 안전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서 그냥 5파 종료 이후에 3파로 다시 올라갈 동인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장단기 금리차가 축소되고 양의 영역권으로 가면 문제가 생겼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10년물의 상승폭이 훨씬 커야 된다. 인플레이션과 스태그플레이션 영향이 훨씬 강하게 나올 수 있는 시장이 도래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에 5파 종료 이후에 다시 3파로 올라갈 동인이 무엇일까? 그것을 고민해 봤을 때 아직까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것이 아니라 현재까지 해석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5파 종료 이후에 3파로 다시 반등시킬 만한 요인이 무엇이 남았느냐? 그것이 안 보인다는 겁니다. 나온다고 하면 이렇게 또다시 해석해 볼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 전까지는 아직까지는 더 추가적으로 내려올 수 있다. 3-3파가 1, 2, 3, 4, 5 이렇게 해서 추가적으로 계속적으로 내려와서 3파가 지속적으로 연장될 확률 아직까지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